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더팬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9월 3일 금요일 미국 증시에 주목할 만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스닥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쇼크를 기록했다라는 지표인데요. 쇼크라는 단어만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죠. 23.5만 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전월 및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그 제조업 고용이 부진한 것도 있으나 서비스업에서 큰 폭의 둔화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고용 부진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7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부진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비 활동에 제약이 있었죠. 기업들도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복귀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서비스 업체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과 직접 대면 접촉을 하는 업종의 종사자분들이 델타 변이 감염을 두려워해서 일하러 나간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점도 이 8월 고용 둔화를 유발한 거라고 하네요. 즉 델타 변이 확산이 제일 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고용 쇼크가 일시적이냐 추세적이냐 계속 갈 것이냐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일시적인 쪽에 무게를 두고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8월 12일 이후부터는 미국은 부스터샷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즉 델타 변이 영향력 축소 가능하죠. 미국은 벌써 부스터샷 백신을 3번이나 맞는다고 하네요. 대단하군요. 9월부터는 학교들이 오프라인으로 개학을 진행. 그러면 학부모분들이 일자리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세 번째로는 추가 실업 프로그램이 본격 종료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동안 정부 지원금만 받고서도 생활이 가능하셨던 근로자분들이 이제는 진짜 돈을 벌러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드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경신 중이라는 것인데요. 일단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공식화하는 이런 매파적인 목소리를 낼 것 같지는 않지만 연준도 그렇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또한 당분간 이런 지표를 보며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의 일봉인데요. 이제 막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군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다시 또 최고점 근처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조금 더 올라서 이 16,000포인트 근처에서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FOMC 회의 9월 21일, 9월 22일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고 회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시는 늘 대응의 영역이니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조에티스라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114조 원이나 되는 회사이며 업종은 제조 제약입니다. 이 귀여운 강아지 그림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세계 1위 동물의약품 기업이고 이 커지는 반려동물 산업에서 빠른 매출 성장 시연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품 수명 주기 혁신, 꾸준한 블록버스터 신약 발표로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고 M&A를 통한 동물 건강 진단 시장 진출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990억 달러로 21년 컨센서스 기준 PER은 46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기업 개요부터 보시면 52년에 화이자의 농업부서로 설립되어 88년 동물보건사업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3년 화이자에서 인적 분할되어 상장한 회사입니다. 동물의약품 분야 전세계 1위 회사이고 300개 이상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아박시스 M&A 인수를 통해 동물 건강진단 사업에까지 진출했고요. 예측, 예방, 진단, 치료에 이르기까지 동물 건강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으로 21년 2분기 매출액 19.5억 달러로 전년 대비 플러스 25.8%,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플러스 39.3%, 그리고 21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플러스 15%, 전년 대비 플러스 23.5%로 현재 PL은 46배 수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반려동물 쪽이 57, 가축이 42%, 기타가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시면요, 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이 강해지며 관련 의약품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죠. 마켓앤 리서치에 따르면 동물의약품 시장은 21년 480억 달러에서 26년 685억 달러로 연평균 7%의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반려라는 단어에서도 아시다시피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단순히 기르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맞이하고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점, 동물의약품 1위 회사인데요. 동물의약품 1위 기업으로 반려동물 및 가축용 백신, 항생제, 구충제, 이런 피부약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덕분에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플러스 39%를 기록했고, 반려동물 사업부 매출액 비중은 18년 1분기 43.2%에서 최근 63.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제품 수명 주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요. 판매량 상위 24개 제품 평균 수명은 무려 29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수의 블록버스터 약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약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해 영업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점, 특히 꾸준한 R&D를 통해 새로운 블록버스터 약을 꾸준하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적극적인 M&A를 통해 통합형 치료 솔루션을 구축했다는 점인데요. 2018년에 아박시스를 인수하며 동물 건강진단 시장에 진출해서 IDE XS와 더불어 해당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관련 기업 및 연구소를 꾸준히 인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동물 건강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예측, 예방, 진단, 치료라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에티스의 이 건강진단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아지의 병을 예측해보고 어떤 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생길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병이 생겼다면 조에티스에서 파는 약으로 또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합 솔루션을 구축했다는 거죠. 단점으로는 의약품 규제가 리스크 요인인데요. 최근 가축용 항생제 및 화학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는 조에티스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하게 요약해서 최근 몇 년간 이 MZ세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소비 지출 증가, 그래서 동물의약품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연평균 7% 성장 전망이고요. 특히 이 동물의약품 시장은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체의약품보다 수명 주기가 매우 길고 제품 허가까지의 기간이 3에서 7년으로 짧습니다. 개발 비용은 1억 달러 정도로 인체용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복제약에 대한 이점이 많지 않아 복제약 적용률은 15%로 낮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특징 덕분에 동물의약품 시장은 인체용이랑 비교했을 때 마진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약품 시장은 조에티스, 베링거, 머크, 엘란코 등 소수기업이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조에티스는 20년 매출액 24.6%로 동물의약품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약품 시장이 얼마나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이 시장의 특징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실 분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위가 조에티스, 2위와 3위는 똑같죠? 2위와 1위의 격차가 꽤나 크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그리고 반려동물 비중을 높이고 있는 도표인데요. 매출액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조금 꺾였네요. 그래서 반려동물 비중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사업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매출액 비중도 높아지고 있죠. 최근에 핵심 제품 10개를 보면 8개가 반려동물용 제품으로 현재 회사 차원에서 이 반려동물 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상위 10개에서 8개가 반려동물이죠. 그리고 구충제 신약을 통해 매출 성장을 빠르게 이뤄내고 있고, 블록버스터 약에 의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약을 또 출시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통합형 치료 솔루션 구축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8살 이상의 성인견 25% 이상이 건강진단을 했을 때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진단, 그리고 치료 솔루션 통합으로 의약품 매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좁은 집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면 이 골든 리트리버 가족으로 맞이해서 친한 친구처럼 지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아까 아박시스 인수로 시장 2위를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이실 겁니다. 건강진단 사업부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건강진단 부문은 의약품 사업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M&A를 통해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에티스의 월, 주, 일봉 차트를 살펴보실 텐데요. 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미국 주식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큰 하락이 뭐 이렇게 한 번씩 있었지만 바로 다음 달에 말아 올리면서 적어도 2달 안에는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현재 월봉상 과매수 구간이긴 하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 추세가 너무 견조한 덕분에 접근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봉으로 보셨을 때 어떤 특정 패턴이 있나 살펴보며 제가 선을 몇 개 그어 봤는데요. 이 선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은 선입니다. 실제로 이쯤에서는 주가가 약간 영향을 받아서 밀렸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주봉상 큰 하락이 있다면 197달러 정도는 지지 가격대로 보여지고요. 일봉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일봉상 터닝 포인트가 되는 가격은 212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뚫고 지지해 준다면 220불, 230불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를 뚫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우리들은 200불 초중반에서 잡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또 떨어진다고 해도 197불 정도에서 잡으면 되고 또 떨어져도 189불 정도에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떨어진다라고 해도 어차피 추세 다시 또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적립식으로 분할해서 매수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네요. 무엇보다 업계 1등,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들 중에 1위인 덕분에 주가 하락에도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장점이고 반려동물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대하는 인식 자체도 옛날과 다르게 그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덕분에 정말 길게 놓고 본다면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가 흐름은 그렇게 재미있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중장기로 최소 3년, 5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수를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매수 추천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정을 돌보시느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거니까요.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기업 공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